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또 양문석이에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한 번 더 자료를 만들게 됐어요. 일단은 이 양문석 후보가 그 사업자 대출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온통 언론에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언론이 말하는 그 사기꾼, 그 파렴치 양문석 연호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양문석을 고르는 게 실수다, 양문석을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불법적인 대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어요.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언론이 날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람한테서 조국의 모습을 봤어요. 조국이 이 사람하고 어떤 점이 똑같느냐? 조국이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잖아요. 곧 깜빵 갈 사람이잖아. 근데 신당을 창당해서 비례정당을 만든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기고만장하게 아직도 검찰 정권을 끝내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조국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는 검찰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누구라도 이렇게 털면 이 정도 형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은 사실상 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에서도 아니 뭐 지금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깜빵 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뭐 가서 운동도 하고 못 읽던 책도 읽어야죠. 이런 식으로 반성의 기미가 진짜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서 그 약간 훈장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문석도 똑같아. 이 양문석도 자기가 안산에서 지금 안산 시민들이 자기의 연설에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환호받는 사람인데 언론이 날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짜뉴스를 내는 언론들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대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거는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로서 이런 것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직접 관철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해. 진짜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대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상담사라는 게 껴있어가지고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 대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뭐 결국에는 은행에서 나온다는 거에서는 똑같은 대출이긴 한데 그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 부동산, 그리고 양문석, 대출 상담사, 새마을금고 이렇게 네 곳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문석한테 대출 상담사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고객이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딸려. 돈이 딸리면 어떻게 돈을 조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야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 상담사 연락처가 진짜 엄청 많아요. 대출 상담사들이 부동산한테 자기들 영업하려고 엄청 자기 뭐 명함이라든가 와서 얼굴 도장 찍고 바카스 한 박스 주고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대출 상담사 한 곳을 양문석한테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그럼 이 대출 상담사는 양문석한테 대출 알선을 해줘요. 여기서 가장 좋은 데가 보통 새마을금고예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굉장히 빡빡하고 대출 심사도 빡빡하기 때문에 2금융권이 금고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하면 그래도 우량한 곳이니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좀 안심이 되고요. 이자가 엄청 높지도 않고. 그래서 대출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 1억당 소기료 4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대출 상담사가 40만 원을 다 먹느냐? 그게 아니라 부동산이랑 반띵이에요, 반띵. 그러니까 1억당 20만 원을 부동산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 대출 상담사는 그 한 건으로 인해서 2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은 거기다가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받았으니까 아주 짭짤하게 돈을 받았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이제 양문석한테 대출을 실행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부동산 대출 상담사는 수수료를 먹고 양문석은 대출금을 받고 새마을금고는 실적을 올렸으니까 모두 사실상 한패야, 한패. 여기 진짜 이것만 보면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해피해, 해피. 아주 그냥 좋은 거래인 거죠. 또 양문석이 말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누가 사기 피해자 생겼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해요. 이것만 봐서는 지금 손해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출이라는 게 부탁되고 막
주다가는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짜 사업자 갖다가 11억씩 대출을 주는 건 그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법에 저촉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대출을 실행했던 양문석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은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 기한이익 상실이 뭐냐면 대출 계약서상 계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 전액을 회수 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금융권 대출 3년간 금지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리금을 체납했다. 돈을 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기니까 이 대출을 받고 주택을 하나 더 살 경우에는 이것도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항목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그 대출 금액이 전액 회수치된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에서도 양문석 딸의 대출금이 만약에 실제 이게 사업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거는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는 곧 기한이익의 상실이에요.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은 사유가 발생된 것을 알아챈 이후로부터 한 달 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회수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바로 그냥 정없이 내일까지 갚으세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막 몇 억씩 사람들이 쟁여놓고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보통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대출금을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게요 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약간 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양문석이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현장검사 시작하면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이게 사기 대출이었다는 게 다 판명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철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종갑처럼 이게 완전히 얘가 속인 건 아니었다. 자기 당에다가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잘 했으니까 세종처럼 완전히 공천을 철회할 순 없고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문석은 당에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 않으니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방어하자라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은 양문석이 갑자기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했는데 원래는 이거 봐봐. 양문석을 연호하시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라는데 이 사기꾼인 나를 대체 왜 지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반문하듯이 이렇게 유세를 했는데 좀 이슈가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아파트를 팔겠대. 그리고 이거는 아까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팔아야 돼요. 11억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겠어. 11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국회의원 배지라도 건지자. 그러니까 한 번 봐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꼬리 내리고 집까지 팔겠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익이 발생하면 뭐 그것도 이제 전에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 모두 다 알 거예요. 바로 흑석 김희겸 선생님입니다. 딱 저는 이 사람 보자마자 이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흑석 김희겸 선생님께서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이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에서 살 수 있거든요. 관사테크. 자기가 전셋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로 입주를 했어요. 관사에 입주하니까 실탄이 생겼잖아. 그 실탄에다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10억인가 땡겨가지고 흑석동에 있는 25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상가 건물을. 그리고 나중에 해명은 와이프가 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천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김희겸 전 대변인 흑석동 집을 팔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동산 투기가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서 좀 죄송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내 집을 팔겠다. 내가 투자한 물건을 팔겠다. 대신에 이게 시세대로 팔아야 되니 만약에 시세대로 팔았을 경우에 수익이 생긴다면 매각 차익은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양문석하고 똑같죠? 걸리니까 일단 팔겠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기부하겠다. 그런데 기부 여부를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기부했다는 얘기를 사실 못 들었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뭐 하셨겠죠. 뭐 우리 김희겸 선생님이 그러시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 김희겸 씨가 기부했다는 그런 뉴스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서민의 삶을 외치고 있는데
다 똑같아. 내가 강남 집에서 살면 좋은 거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몇 억 벌면 좋은 거고, 내 자식은 저기 미국으로 아니면 저기 유럽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학위 따가지고 뭐 그쪽 시민권도 따고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다 그 똑같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뭐 저도 뭐 이 우파나 좌파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는 그래도 대놓고 하잖아. 우파는 그래도 양심이 그래 조금 있는지 막 대놓고 하든가 막 그래. 근데 좌파들은 겉으로는 막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들이 제일 심하거든. 그런 게 좀 그렇게 너무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파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좌파가 진짜 뒤가 썩었다. 너무 썩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봐줄 수가 없다라고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